안녕하세요. 택시시 코너입니다. 오늘 혼자 볼 책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전홍진 교수님이고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1만여 건의 관찰기와 치료기, 뇌과학과 정신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결과 심층 적용. 예민한 사람들이 긴장과 걱정과 타인의 반응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느 날 남편의 자는 얼굴을 찰싹 때리고 싶어져서요. 동료들이 모두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책임질 일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은 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직설적인 말투의 상사가 무서워요. 마음의 풀밭이 다 쥐어뜯기는 것 같아요. 손님들 표정과 말투가 다 떠오르고 잠드는데 2-3시간 걸려요. 일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고집세며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어요. 우울증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 지난 10여 년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상담 치료해온 전홍진 교수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펴냈다. 서양인과 한국인의 우울증 양상 차이, 국내 스트레스와 자살 연구 등을 대규모로 주도해온 그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실용서 형식으로는 처음 펴내는 이 책에서 그간의 임상시험 및 상담 사례를 대거 방출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온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와도 나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때 말을 바꿔 당신은 매우 예민한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맞다. 나는 예민한 편이다라며 수긍한다. 더욱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나는 매우 예민한 편임을 인정한다. 저자는 바로 이 때문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썼다. 매우 예민하다는 성격적 특성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 치료 없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전 교수는 특별히 골라낸 40명의 사례를 통해 예민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수하던 시절 미국인과 한국인의 우울증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두 나라 간의 우울증 환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뚱뚱하고 식욕이 높으며 우울한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한국 환자들은 마르고 신체 감각이 매우 예민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많았는데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잘못 느끼며 감정 표현이 적은 데다 신체 증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이런 예민한 특성은 영화나 노래를 잘 만들고 반도체나 자동차 제작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반면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 서로 간의 갈등이 많고 자살률이나 불면증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책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예민성에 대한 자가진단, 주요 우울 증상에 대한 설명, 예민성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있거나 관련증 상이 있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사부에는 자신의 예민성을 잘 조절해 실력과 능력으로 전환시킨 사례 9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책 곳곳에 제시된 진단표나 그래프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브로객 우울증 선별 도구 역시 독자가 자신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새기도록 해놓았다. 트라우마, 권한을 군의 사례.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 사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는 등 그 경로는 다양하다. 게다가 트라우마를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반면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기기도 한다.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트라우마도 더 큰 것으로 느끼곤 한다. 기억하려 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그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바닷가에 각이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저자는 기억과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경험, 이 성인기 우울증과 불안, 예민성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트라우마 경험자를 대상으로 순위 설문조사를 하면 기억과 느낌에 따라 나타내는 반응이 부정확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가령 어린 시절 겪는 트라우마는 일반적 트라우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우울증과 불안증,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형외과 의사들과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그중 소위증, 대형 흑색점, 구순혈, 부정교합, 거마수 등을 가진 이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니 어려들 때부터 외모 탓에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같은 안면기형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눈을 잘 맞추고 이야기도 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게 외톨이로 지내며 상대방과 눈을 잘 맞추지 못했다. 이에 저자는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과 비교할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수술 전에 정신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수술 후 다시 평가해 전후 비교를 해봤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면기형 환자 중 절반은 어렸을 때부터 기형 부분을 머리카락, 모자 등으로 가려온 반면 절반은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왔는데 가리고 살아온 그룹은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7.1배나 높았으며 만성불안, 자책감, 불만족, 건강염려증이 많았고 비판적 성격을 보였다. 권한을 군이 바로 그런 사례다. 그는 날 때부터 우측 귀 위쪽 연골이 잘 형성되지 않았고 이를 머리카락으로 늘 가리고 지냈는데 바람이 불면 늘 조마조마해 친구들을 만날 때도 눈을 못 쳐다봤다. 저자는 성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하늘군의 귀를 수술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권한을 군은 오른쪽 귀가 여전히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끼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더니 얼마 후부터 다시 가리면서 사람들을 피했다. 그가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데까지는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예민함에 대한 뇌과학 연구. 우리 뇌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관이다.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은 뇌의 신경 회로망에 담겨 있고 수조 개의 회로가 모여 그 사람의 마음 구조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없거나 오래된 회로는 망각을 통해 사라지는 반면 자주 경험되거나 강렬한 트라우마와 연결된 신경망은 더 단단해진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다져진 아주 예민한 뇌는 아주 예민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 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협력해 예민성을 조절한다. 뇌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의 뇌라 불린다. 인간의 기억, 감정, 학습, 집중, 각성, 희로애락의 표현에 관여해 내부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배고픔, 목마름 등 기본적인 욕구를 관장 조절한다. 변연계는 전두엽과 연결돼 있으며 변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충동은 대부분 전두엽에서 억압된다. 전두엽이 잘 발달된 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당하면 전두엽과 변연계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 또한 예민함과 관련된다. 편도체가 계속 자극되면 예민해지는 데다 안 좋은 기억이 더 생생해지는데 가령 어렸을 때 야단을 맞으면서 공부하면 편도체에 의해 기억은 강화될지언정 트라우마에 의해 우울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 뇌 혈류를 보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연구에 의하면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뇌의 감정과 공감을 느끼는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뇌의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말단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 달물질이 들어있다. 이들 물질이 충분히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예민성이 잘 조절된다. 이 중 기분과 관련된 물질은 세로토닌으로 이것이 충분하면 기분이 좋고 기억력도 높아지는 반면 많으면 집요해지고 불안과 초조 증상이 나타난다. 도파민 또한 많으면 민첩해지지만 과도하면 남을 의심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키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잠이 오지 않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신경전 달물질의 변화를 더 크게 느끼는데 이것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통찰력과 창의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선을 넘어 너무 팽팽해지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예민한 엄마 밑에서 자란 그녀의 신경망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